4월 두 번째 시간,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노션 블럭에 대해서, 기본 블럭에 대해서 배우다가 뒷부분을 잘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유드린 게 이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 혹시 들어가 보셨을까요? 링크 올렸었는데요. 제가 지혜수님이 올리신 동영상을 여기다 인비드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바로 동영상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면은 아이콘에 대한 그 사이트 제가 노션 아이콘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플래티콘이랑 알려드렸었죠. 여기서 찾아서 한번 아이콘을 입력해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커버용 이미지도 핀터레스트랑 뭐 픽사베이나 이런 거 알려드려서 이런 데서 찾아서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블럭에 대해서 한번 시연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일단은 텍스트 블럭이 있었고 요거는 엔터를 바로 치게 되면은 바로바로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쳐야지 줄바꿈이 되지 않고 줄바꿈만 되는 블럭은 생성되지 않고 줄바꿈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Shift 엔터를 쳤기 때문에 블럭이 하나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달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블럭이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블럭 뒤에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여기에 블럭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줄 간격이 차이가 있죠. 이건 좀 좁고 이거는 멀고 그렇죠. 각각의 독립적인 블럭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페이지, 요거는 우리가 글을 쓰는 그 화면 자체인데, 말 그대로, 텍스트를 쓸 수 있는 화면인데, 요 페이지 안에는 계속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박스, 요 네모 박스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괄호 두 개를 이렇게 묶은 거더라고요. 대괄호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었어요. 소괄호는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고 여기 네모 꺽쇠가 있는 요거는 대괄호 두 개를 붙여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여기 할 일 목록에 체크박스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할 일 목록 그 다음에 제목 1, 2, 3을 넣어서 글씨 크기를 키워서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목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샵 스페이스바, 샵샵, 그 다음에 샵샵샵일 경우에 단축키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표가 있었는데 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인라이닝과 다르게 어떤 기능성은 그런 기능은 없지만 단지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단한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괜찮다. 그 요거는 각 열이나 행마다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는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에 엔터를 치면은 글머리 기호가 되고 여기 뒤에서 바로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 글머리 기호가 이어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글머리 기호에서 치고 나서 이 끝에서 우리가 탭키를 치게 되면은 들여쓰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3 뒤에서 또 탭키를 치면은 글머리 기호가 하나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 방법이 다르게 글머리 기호가 생성된다. 근데 이게 다시 내어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네, Shift 탭키를 치면은 다시 나오게 된다고 그랬었죠. Shift 탭키를 치면은 다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들여쓰기는 탭키를 치는 거고 내어 쓰는 거는 Shift 탭키를 친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번호 매기기는 말씀 그대로 번호 매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본 블록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툴을 제가 떼기가 좀 그렇긴 한데 기본 블록에서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는 번호 매기기하고 토글 목록, 인용, 구분선, 페이지 링크, 콜아웃 이렇게 해서 기본 블럭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번호 매기기는 여기서
1을 누르시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슬래시에다가 슬래시 1을 누르게 되면 잠깐만요. 아, 이건 제목들이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볼까요?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띄우지 않고 그냥 있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번호 매기기를 누르게 되면 비가 뜨네요. 여기서 저기 있다. 이게 여기 하위에 묶여서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블럭이 여기 지금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또 보시면은 이 번호 매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쳤을 때 번호가 매겨지지 않고 A, B, C 이런 리스트로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안 되는데 플래시하고 번호 매기기를 하면 1번이 만들어지죠. 1번.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찾아서 쓰지 않고 그냥 1-, 2-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눌렀을 때 삭제가 되는 거 되고요. 바로 1번을 쓰고 그냥 1을 쓰고서는 뭐 아까 뭐였었죠? 번호 매기기하고 엔터 치면은 내려오 이거는 2번 번호가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기능을 쓰게 되면은 번호 번호 매기기에서 이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칸도 띄워져 있죠. 번호 누르고 엔터를 치면 2번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명령어를 먹게 되는 거고 그냥 1번을 쳤을 경우에는 명령어가 없이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글에서는 토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매번마다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토글 안에 글이 있는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변하고 글이 없는 경우에는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토글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명령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글을 어떤 스페이스바 하나라도 넣게 되면은 글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토글하고 넣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토글인데 안에 글씨가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토글 다시 넣어볼까요? 음, 여기는 지금 토글이 만들어진 거고 토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토글 안에 들어왔을 때 자, 여기는 한 칸만 들어온 상태인데도 벌써 여기가 안에 뭐가 있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글 3 이렇게 하면은 토글 4에서 토글 안에 있는 걸로 들어간 토글 안에 종속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렇게 어, 드래그를 해서 긁어보시면은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 블럭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토글 블럭은 아니고 블럭은 각각이 만들어져 있지만 토글 안에 하위 개념으로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별개의 토글로 들어온 거고 이것도 별개의 토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글 안에서 만약에 이거 큰 토글 안에 작은 토글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토글은 아니죠. 블럭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줄바꿈을 하려면은 여기가 이 안에서 Shift 엔터를 치면은 자 보세요. 토글 4 해서 한번 범위를 지정해 보면은 여기 토글 3, 4가 하나의 블럭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블럭으로 묶여 있는 거고 요거는 토글 전체 토글 블럭인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용문은 말씀 그대로 인용문은 슬랙시에서 인용문을 찾아서 우리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말,
그 다음에 포스트잇처럼 뭔가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 인용문을 쓰는데,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누군가 인용하는 말을 쓰겠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중요하게. 아니면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 안에서 작가가 얘기한 어떤 중요한 글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글귀를 남기고 싶은 글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때 이제 인용문에다 넣어도 되죠. 따옴표로 보통 넣기도 하는데, 인용문 안에 넣어서 작가가 하는 말, 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인용문 넣으면은, 인용문 넣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면은 바로 줄바꿈이 되겠죠. 엔터를 치면은 또 다른 블럭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인용문은 보통 좀 텍스트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Shift 엔터를 쳐주면은 인용문의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줄의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선은 굉장히 흐리죠. 여기서 보이시기에 이게 구분선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부 3번을 누르게 되면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말씀 그대로 단 나누기 할 때나 좀 구분되는 위와 아래가 구분되는 이제 어, 어, 뭐 어휘라든지 구분하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아웃은 말씀 그대로 슬래시하고 콜아웃 치면은 이런 형태의 콜아웃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소리치다, 불러내다 그런 의미거든요. 콜아웃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나 포스트잇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콜아웃은 우리 여기 안에서 토글 안에서 여기 블럭들이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안에다가도 콜아웃을 넣을 수가 있고, 인용문 안에도 콜아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블럭이기 때문에 이 블럭 안에 콜아웃이라는 블럭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활용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취소는 컨트롤 Z고, 복제는 컨트롤 D, 붙여넣기는 컨트롤 V죠, V. 그 다음에 수강 캡처는 윈도우 쉬프트 S라는 것까지 제가 여기다 적어 놓고서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구글 설문지를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구글 설문지 만드는 거는 제가 이거 깔아놨었는데 만들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거거든요. 있다. 책 나눔하는 거, 북클럽을 만들어서 이걸 공유하는 거를 하는 게 이번 달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우리가 커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함께 책으로 마음 나눔해요. 이런 걸로 우리 북클럽 멤버들에게 공유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쓰는, 여기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책과 그 다음에 책 어느 일시에 모일 것인지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위치, 장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북클럽 모임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 도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내용의 북클럽 내용을 정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걸 하는데, 여기 안에서 여기 지금 할 거는 여기 구글 설문지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또 이제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번 해보셔서 직접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같이 공유할까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엄청 감동적이었었어요. 이렇게 설문지까지 인베딩을 하고 지도까지 넣어가지고서는 누군가에게 이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이게 인비테이션이잖아요. 초대장이잖아요, 하나의. 이런 초대장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신박하고 막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때 배웠던 차수에
12가지 배웠는데 이게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언젠가는 나도 이거 잘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처음에 가졌던 감동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례로 우리 그 지혜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세리쌤이 공지하시는 그런 우리 구글 설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세리쌤이 이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2급 자격증 신청서 구글 설문지 만들어서 공유했던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줄이 있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여기에 이제 포스터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이름 기재하시고 본인의 이제 정보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요청하는 이게 개인정보 동의 활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받게끔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전화번호도 다 나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유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도 지혜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여기 4월 달 잠깐만요. 지시번호 썼는데 그거 제가 아까 누르면서 지웠나 봐요. 지효선생님이 4월달 우리 공지했던 내용도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구글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구글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그냥 보시는지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자, 구글 창을 여시면은, 자, 오른쪽 상단에 여기 와플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점 9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은 저희 지메일 계정으로 보통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많은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캘린더도 있고 킵이라든지 여기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지메일 다 있는데 저희는 폼이라고 여기에 이제 페이지처럼 보이는 우리가 노션에서 페이지로 보였던 그거랑 형태가 비슷하죠. 이 폼을 누를 거예요. 그럼 이게 구글 폼이라고 하는데 이 구글 폼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 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었던 이런 거 내가 만들었던 그런 내 아이디를 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이런 설문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블릿처럼 제공하는 설문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셔도 되고 처음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북클럽을 초대하는 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 양식을 시작할 거예요. 자, 새 양식을 시작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제목 없는 설문지, 제목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동일하죠. 제목 없는 설문지.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탭이 질문 탭과 응답, 설정 탭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그림 보시면은 부가 기능이나 테마 맞춤 설정, 그 다음에 미리 보기도 있고, 취소,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보내기, 이런 게 있네요. 여긴 제 계정이고요.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일단은 제목을 정하면은, 저희는, 유니스의 북클럽이라고 칠게요. 유니스의 북클럽, 북이라고 썼네요, 제가. 북클럽. 자, 북클럽 설문지인데 이렇게 썼죠. 이거 그러면은 제목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제목을 쓰고 나서 제목 없는 설문지를 꾹 하고 누르면은 바로 여기가 제목이 이렇게 같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요거는 초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클럽은 설문지를 설명하자면은 이 북클럽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세리님이 하셨던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음, 음, 봄날의 책방입니다. 책방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봄날의 책방에 초대합니다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하나가 요 네모 박스 하나가 이게 지금 뭐죠? 점 6개 핸들바죠. 우리 블럭 핸들바랑 같잖아요. 근데 위에 상단에 올려져 있죠.
핸들반도 이것도 요 블럭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콩 하고 누르시면은 자, 이쪽에 왼쪽에 파란색 버튼이 파란색 여기 색상이 보이죠? 이게 이제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요 창이. 요 창이라기보다 이 블럭이죠. 이 블럭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는 자, 제가 예로 만든 게 이건데 처음에는 이제 성함이 무엇인지 닉네임이 뭔지 이걸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그다음에 받고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잠깐만요. 24분이니까 제가 복사를 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갖다 넣도록 할게요. 그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모임에서 성함, 닉네임을 작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모임에서 성함, 닉네임을 작성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름을 넣는 거기 때문에 단답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아래 세모가 하나 있죠. 누르시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질문인지, 체크박스,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선형 배열, 뭐 날짜, 시간 이게 쭉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성함과 닉네임은 단답형이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누르시면은 단답형 테스트하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복사해서 다음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블럭을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필수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 필수로 해야 되겠죠. 그럼 필수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질문 추가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자 두 번째 블럭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블럭은 제가 여기에서 뭐로 했냐면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당겨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가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를 제가 복사를 할게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했어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활성화된 이 블럭에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라는 게 들어왔죠. 그리고 형식을 써줬어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발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점으로 피리어드로 찍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 설문지 응답하면서 자료를 취합할 때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형식으로 꼭 써주세요라고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단답형으로 쓰면 되겠죠. 똑같이 단답형으로 쓸게요. 그리고 필수 항목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 항목 꼭 체크하시고 자 이것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추가 자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활성화된 요청 보이시죠? 파란색 줄 보이시고 자, 세 번째는 제가 북클럽에 참여 경험이 있나요? 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드래그를 했더니 복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처음이다, 뭐 한두 번 정도 있다, 다수 참여했다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체크박스로 만들었죠, 제가. 자, 그래서 여기 질문 형식에 있어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 누르시면은 옵션에서 네모가 보이죠. 체크박스 할 수 있는 네모가 보여요. 여기에서 이제 경험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월하시면은 1, 2회 경험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다수가 있다. 다수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3개의 체크박스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필수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3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제가 만들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되시잖아요. 잠깐. 그리고 뭔가 잘못되는 처음이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여기 상단에 눈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미리 보기가 눈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눌러보면은 자, 짠. 그러니까는 완성되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딱 보이게 돼요. 그런 폼으로. 그래서 성함 닉네임을 정하세요. 요 빨간색 아스타는 필수 항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필수 항목이 있는 경우에 이거 여기에다가 답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설문지 작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항목이라는 표시입니다. 여기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그다음에 북클럽 참여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 딱 나오네요. 자, 작성이 잘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지우개 하고 지우개 해도 돼요. 우리가 원래 만들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에서는 자, 제가 무엇을 드렸었냐면 지난 북클럽 참여 시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자, 만족도. 이거는 제가 선형 비율이라는 걸로 했어요. 그것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난 북클럽 시, 지난번에 참여했다면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형 비율, 여기 그냥 따라 들어왔네요. 선형 비율은 말 그대로 옆으로 점이 땡땡땡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이제 짐작은 가시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뭐 5번까지도 되고, 뭐 보내야 마음대로 되겠죠. 10번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5번까지를 했을 때, 자, 이게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이것도 필수 항목으로 하고, 어떻게 보여지지? 이게 선형 비율이라는 게 뭐지?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족도는 뭐 1, 2, 3, 4, 5 우리가 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숫자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넣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나는 5번 아주 좋았어.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 쏘쏘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지우기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4번이었고요. 다 추가해서 이제 5번 질문을 들어갈게요. 5번은 제가 이거를 우리가 어떤 설문지를 낼 때 비용을 첨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용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비용을 내는 경우에는 자, 북클럽 참가비 입금 시에 입금자명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정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또 5번으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답형이죠, 요것도. 왜냐면은 입금자명을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입금자명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들어오면 되고, 필수 항목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6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북클럽에 기대하는 바 또는 건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이거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요즘에는 뭐 단독으로 뭔가 끌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이 다 같이 뭔가 같이 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북클럽 같은 것들은 누군가가 뭐 이렇게 리드하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장문형으로 했어요. 왜냐면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줄 내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문형으로 해서 6번을 만들었어요. 아까 여기 만든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장문형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줄이 장문형 테스트하면 줄이 아마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죠.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자, 6번. 아까 4번까지 확인했었죠. 입금장면, 내 답변. 그 다음에 북클럽에 기대하는 바 또는 거는 사항도 장문형에도 이렇게 한 줄로 나오네요. 근데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째는 북클럽에서 같이 하면 좋은 추천 도서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것도 복사를 해서 갖다 넣을게요. 북클럽에서 같이 하면 추천 도서가 있을까요? 이건 장문형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장문형으로 해도 상관없고 단답형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필수로 넣어주고요. 필수였나요? 필수 체크 안 했었네요. 이것도 필수. 네. 필수.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네. 제가, 대학에서 교수님들 그 연구하시는 연구비 관리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왜 자문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거나 받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면은 하여튼 현금이 나가게 되는 경우죠. 그게 현금이 나가는 것도 다 규정이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그 개인이 누군가에게 보내게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번호나 이름이나 계좌번호 같은 걸 받아야지 돈을 주는데 그때 항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게 한 3년 전부터 필수화가 됐거든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없으면 이게 부적정이 돼가지고 돈을 반납해야 돼요. 다 이렇게 배타내야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도 쓰고 있는데 우리 구글 설문지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단어를 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담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8번으로. 자, 넣어주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건 옵션으로 해서, 잠깐만요.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또 필수로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보기를 해서 어떻게 작성을 했나 쭉 볼게요. 자, 이름 들어갔고, 연락처, 북클럽 참여 경험이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입금자,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는지, 추천도서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라고 이거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제출 버튼 누르겠을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제출할 것인지 이제 그 링크가 뜨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너무 밋밋하죠. 그럼 여기에 상단에다가 좀 이렇게 꾸미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테마 맞춤 설정. 여기가 지금 팔레트 모양이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스타일에 대해서 머리글이나 질문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 내용으로 그대로 가장 이게 다 어울리고 적절한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그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머리글에 여기 이미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뭔가 이미지를 하나 넣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테마별로 그 다음에 내가 업로드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별로 넣었을 때 우리는 북클럽인데 자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림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 그림 넣어도 되고 요 그림을 해볼까요? 한 개 선택, 삽입 그러면은 요 상단에 요런 이미지가 뜨게 되죠. 좀 만화 그림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뜨죠. 그리고 색상이 여기에 맞는 어울리게 되는 여기 갈색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와인 색깔로. 아까는 여기가 보라색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테마에 어울리는 색상 와인색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가 어딘가 보낼 때 링크를 보낼 때는 자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이메일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링크를 보통 이제 그 모임 오픈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걸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 URL이 굉장히 긴데 요거를 단축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단축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디모닝 단톡방에다 걸어주면은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요 구글 폼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또 더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제가 작성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받았을 때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설문지를 낸 사람이 이제 그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질문한 내용이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한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는 뭐 북클럽은 보통 몇 명 안 되긴 하지만은 뭐 몇십 명씩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응답한 내용들이 그 스프레드 시트에 연결이 돼서 리스트업이 쫙 된대요. 저는 사실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짐작은 되거든요. 아마 엑셀 형태로 이 내용이 쫙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나름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트할 수가 있고 설정에서도 들어가 보시면은 퀴즈로 만들기 점수를 할당하고 정답을 설정하여서 뭐 의견을 제공합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바로 보는 건지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는 건지,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전에 우리 D여행에서 야니님이 그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리 그 DT 시험 볼 때 굉장히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줬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때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작성해서 문제를 푸세요 하고 시간을 주시고 나중에 누가 풀었는지, 몇 명이 안 풀었는지,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를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계산을 하고 빨리 저게 어떻게 정보가 제공되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걸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틀린 문제가 어떤 건지, 근데 정답은 본인들에게 바로바로 제공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아까 제가 디모님방에 이거 링크를 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북클럽 모임에서 여기 지금 인베딩 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할 텐데 요 링크를 가지고 제가 여기 페이지 안에다가 한번 복사한 느낌 해볼게요. 그러면은 복사해서 넣었을 때 해제, 북마크 생성, 인베드 생성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인베드 생성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를 조금 크기를 좀 변경시킬게요. 여기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네요. 똑같이 제출할 수 있게끔. 그쵸?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걸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커서를 줄이면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베딩을 하면 돼요. 아니면은 이거 질문 없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북클럽에 대한,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멘트를 쓰면은 되죠.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북클럽 모임에 설문을 참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쓴 거. 이렇게 해서 인베딩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인베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인베딩을 하지 않고, 북마크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럼 북마크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북마크가 만들어졌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북마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여기 창이 만들어지면서 구글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북클럽 초대 글에 요 구글 설문지를 인베딩하는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은 오늘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전체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추천 도서가 있었어요. 도서 한 4권 정도 해서 집어넣고 구글 설문지 입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